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선 KTX 노선은 표를 구하기 힘든 데다 느리기까지 해서 불편이 큽니다. 호남선과 비교해도 그런데요. 그래서 선로 고속화와 열차 증편이 추진 중인데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출발해 순천과 전주를 거쳐 서울로 달리는 전라선 KTX. 여수 엑스포역에서 서울까지 3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습니다. 최단 2시간 15분인 경부선은 물론 목포에서 출발하는 호남선보다 느립니다. 전라선은 호남선보다 거리가 15.8km 길지만 소요 시간은 33분 더 걸립니다. 평균 분당 속도는 0.4km, 시속 약 24km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굽이굽이 굴곡진 선형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차 시간까지 적어 주말이나 연휴에는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량인 거를 10량으로 늘린다든가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전라선 직선화, 고속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존 서울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을 2시간 30분대로 단축시키는 전라선 고속화는 현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9천억 원 규모.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정부 국정과제에 사업이 포함된 만큼 조속한 에타 통과와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국가 계획이 수립되는 골든 타임인 만큼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전남의 교통 대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완공은 오는 2034년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투입 열차를 확대하는 건 포화 상태인 평택에서 오송 구간 확장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8년부터 추진할 수 있어 지역민 불편이 이른 시일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2025 세계유산 축전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전은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남사와 순천만 갯벌 일원에서 열리고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개막식은 그린 아일랜드에서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를 주제로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연출됩니다. 특히 갈대 백패킹, 템플스테이 등 관람객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섬 포럼이 여수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영국과 독일, 일본과 중국 등 10개 나라의 섬 전문가들이 참여해 섬 문화 다양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또 섬 관광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섬 박람회와 연계한 도서지역 발전 방안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지만 최근 준공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 속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율촌 제1산단 내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입니다. 공장의 플랜트 설비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이고 유틸리티, 소속로 등 일부 설비들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되는 양극재를 연간 4만 5천 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양극재 생산 능력은 이곳 5공장까지 상업 가동에 들어가며 연산 13만 5천 톤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단일 생산 캐파, 맥스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13만 5천 톤이 자동차로 환산이 되면 약 150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갖추게 되는 의미 있는 전략시설이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5단계 공장의 준공 시점을 최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의 여파로 주요 고객사들의 수급 전략이 조정되면서 연동해 일정 조율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다만 관세 등 미국 정책이 아직 유동적이고 고객사 전략 조정 중에 있어 이를 고려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 즉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포스코 퓨처엠의 이번 광양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의 준공 조정은 향후 세계 수요 성장에 대비하고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오늘로 꼭 16년이 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고향을 2번 찾았는데 북핵 문제로 남북 평화가 위기에 봉착하고 애써 일군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를 선언한 시대, 김대중 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거목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군부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망명과 투옥을 견뎌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 꺾이지 않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삶은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 인동초와 비견되고는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문화정책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민주화 경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깁니다.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을 찾은 것은 2번입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2009년 4월 이명박 정부의 폭주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2006년 10월 28일 목포역 광장. 구름같이 몰려든 인파에 김대중은 다시 한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소 지론을 설파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전쟁만 막읍시다. 평화를 유지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날 그의 연설대로 평화를 지킨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국가로 성장했고 수출은 일본을 추월하는 선진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뒤 2번째 고향을 찾은 것은 2009년 4월. 서거 116일 전. 마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섬마을 하이도로 마지막 고향길에 나섭니다. 권력자들의 토지 수탈과 300여 년가량 이어진 농민 항쟁의 역사를 담은 하이3도 농민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개관식에서 기나긴 감옥살이와 망명, 연금 등 고난의 민주화 투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이도 농민 정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러한 성공을 이룰 가운데 있었던 것은 제 몸에 맹맥히 흐르는 하이3도의 농민의 위대한 토지탈환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죽비를 내려치듯 행동하는 양심과 방관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어긋편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편이다. 하이도 연설 한 달여 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빚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김대중 대통령도 그해 8월 18일 남북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면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16년이 지난 오늘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이 탄핵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독재와 불굴의 의지로 싸워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내고 경제와 문화를 인동촉꽃처럼 피워낸 김대중의 유산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한국적 자산임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여수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김모 비서실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고 차량은 폐차됐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대기 발령 중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했습니다. 뒷문이 불안했는데요. 가을 야구를 위해선 지난 시즌의 든든한 마무리가 절실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기아가 한 점 앞선 9회 말 포수의 3루 송구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11회 끝내기 홈런으로 무너집니다. 다음 날 3대2로 앞서는 상황에서 9회 말 마무리 정혜영과 조상우가 잇따라 흔들리며 다시 끝내기를 허용합니다. 기아가 원정에서 두산에게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불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투수 코치진을 바꾸고 지난 시즌 세이브왕을 차지한 정혜영을 2군으로 내리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뒷문 불안은 결국 순위 싸움에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아는 KT, NC에게 공동 5위를 허용하는 등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민, 전상현, 그리고 성영타,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순번이 땡겨졌을 때 이 선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냐가 이제 또 포인트가 되겠죠. 다행히 타선은 살아났습니다. 지난주 팀 타율은 2할 실푼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는 등 매 경기마다 마운드에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Just looking at the scouting report and had an idea of what they were going to throw and just trying to see some pitches and then he left I think it was a changeup over the middle and put a good swing on it. 기아는 이번 주 리그 꼴찌 키움과 리그 선두 LG를 상대로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5위 싸움 중인 기아가 불펜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합니다. 정규 시즌 40경기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야구 진입을 위해선 지난 시즌 보여줬던 탄탄한 뒷문의 부활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이 34도, 순천과 고흥이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 바다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에서 AI 기술과 결합한 전국 규모의 게임 개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6일부터 사흘간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에서 열리고 원도심에 입주 예정인 게임 특화 콘텐츠 기업 디오리진과 협업해 진행합니다. 주제는 순천과 연관된 소재로 당일 공개되고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가 함께 창의적인 게임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릴 예정인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약 30만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권리당원 신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시당에 15만 장, 전남도당에도 15만 장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